삶에 뾰족한 감정이 많아질 때 세네카가 말하는 분노 다루기.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여태 버틴 건 아닌데. 삶을 살다 보면 마음에 가시가 돋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마음 한가운데 분노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때로 내 삶을 삼켜버립니다. 화난 건 분명 상대 때문인데 이상하게 내 하루가 망가집니다. 잠을 잘 수 없고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공도 아닌데 내 감정을 점령해버린 느낌이죠. 현대의 분노는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느끼는 박탈감, 뉴스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 일상 속 크고 작은 불공정함에 대한 반발. 우리는 24시간 분노의 씨앗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분노는 즉각적이고 강렬합니다. 댓글 하나, 메시지 하나가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에서 일어난 작은 전쟁.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 나와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도우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임 자원봉사자가 들어오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질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꾸려 들었습니다. 책을 분류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바꾸려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왜 바꿔야 하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방식에 맞춰야죠. 너무 구식이에요. 후임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겠지. 하지만 반복되면서 결국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후로 그녀는 도서관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화가 났고 서운했고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마디라도 더 했어야 했나? 왜 나는 항상 참기만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밤마다 그 상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후임의 말투, 표정,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시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잊어버려라고 말했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네카와의 우연한 만남. 그런데 며칠 뒤 그녀는 우연히 한 책에서 이 문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다. 그 감정에 굴복하는 것은 스스로 이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세네카. 이 말은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자였고 동시에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위험한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늘 감정의 균형을 연구했습니다. 세네카의 삶 자체가 분노와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코르시카 섬에 유배당했고 궁정에서 수많은 음모와 배신을 목격했으며 결국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자살해야 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감정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분노에 대해 깊이 성찰한 인물입니다. 그는 분노에 대하여 디 아이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불공정함에 대한 반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제되지 않은 기대의 산물이다.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래야 한다는 기준, 어떤 상황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분노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다시 앞선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그 여성은 도서관에서 자신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히 봉사해왔으니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후임의 행동은 그 기대를 무너뜨렸고 그래서 더 깊이 화가 난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보다 우리 내면의 기대에 의해 더 많이 괴로워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선을 제공합니다. 분노를 줄이려면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과 기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다룹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인지적 왜곡이나
비합리적 신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분노를 불러온 해고통보. 분노의 뿌리를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회사를 다니며 억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리해고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걸 이메일로 통보받고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회식 자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을 잘 챙겼고 상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리해고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는 몇 달 동안 매일 잠들기 전 그 상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속으로 몇 번이고 말했죠.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밤마다 그 상황을 되돌리며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행동했어야 했는데를 반복했습니다. 분노는 그의 일상을 점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회사 이야기였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그 일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그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들도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친구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상사가 지금 당신을 얼마나 자주 떠올릴 것 같나요?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계속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분노는 자신을 불태우기 위해 불을 붙이는 일이다. 상대는 타지 않는데 나만 타들어간다. 이것이 분노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지만 결국 그 감정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만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합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분노 상태일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반대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억제됩니다. 즉, 분노는 말 그대로 짧은 관기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감정 정리의 시작.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를 위해 이 감정을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왜 내가 이토록 화가 나는지를 계속 적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상사가 나쁜 놈이다, 회사가 불공정하다, 내가 억울하다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도 몇 년 전부터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고 있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미뤄왔다. 정리해고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아예 없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는 자신의 분노가 단순히 상대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불안,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몇 달 후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해고당한 회사 이야기를 더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분노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분노를 다루는 방법. 우리는 종종 화를 내지 말자는 말로 감정을 눌러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다르게 말합니다. 분노는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분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본능이지만 반응은 선택이기 때문이죠. 특히 분노처럼 강한 감정은 나를 파괴할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 우리의 가치관이나 기대가 침해당했다는 경고 등 같은 역할을 하죠. 문제는 그 분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세네카의 실용적 훈련법. 실제로 세네카는 분노를 다루는 방법으로 다음의 훈련을 권했습니다. 1. 24시간 대기 원칙.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24시간을 두고 기다릴 것. 이는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충동적 반응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가 지나면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고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2. 원인 분석하기.
분노의 원인을 사건과 내 기대로 나눠 적어볼 것. 예를 들어 상사가 나를 무시했다는 사건과 상사는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대를 구분해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명확해집니다. 3. 과거 감정과의 연결 탐색.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과거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볼 것. 때로는 현재의 분노가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무시당한 경험, 과거의 배신감 등이 현재의 분노를 증폭시킬 수 있죠. 4. 고요한 시간의 복기. 하루 중 가장 감정이 고요한 시간대에 그날 느낀 분노를 복기해 볼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나 화가 난 상태에서는 객관적 사고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차분할 때 그날의 감정을 돌아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기대 내려놓기?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아 볼 것. 이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맞춰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훈련은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내 안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감정의 의자와 작은 분노들. 한 가지 실험적인 접근도 있습니다. 감정의 의자라는 연습법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상상하며 빈 의자 앞에 앉아 내 감정을 조용히 말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혼자 말해보는 것입니다.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내 안의 감정을 바깥으로 꺼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분노들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버스에서 밀쳤던 사람, 무심한 말투의 가족, 나를 무시했던 상사. 이 작고 사소한 분노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결국 큰 감정으로 폭발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수없이 많은 작은 분노를 경험합니다. 지하철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 무례한 점원, 탑장을 늦게 보내는 친구, 인터넷 댓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느꼈던 작은 분노를 되짚어보며 나는 지금 무엇에 반응했는가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 안의 분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긍정적 활용. 분노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절히 활용하면 분노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분노는 자기 개발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 여성은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한 분노를 계기로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분노를 원동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세네카도 분노를 완전히 없애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를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파괴적이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정 일기의 변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도서관에서 마음을 다친 60대 여성은 세네카의 문장을 곱씹으며 매일 저녁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화가 난다. 일주일 후 오늘은 도서관 생각을 조금 덜 했다. 2주일 후 후임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 방식에 너무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한 달 후 사실 나도 처음에는 융통성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덜 억울했다. 후임이 저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이 감정에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자는 다짐이다. 그리고 2달 뒤 그녀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임과는 아직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진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후임과 직접 대화하는 대신 자신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임은 책 정리를 담당하고 자신은 톡서 교육을 담당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눈 것이죠. 그녀는 말합니다. 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더 잘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감정이 나를 흔들지 않아요. 평정심의 진정한 의미. 세네카는 말합니다.
진정한 평정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끼되 그 분노가 나의 판단력을 흐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 조절과 같은 개념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되 그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일상 연습?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호흡 연습?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이는 자율신경계를 진정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찰자 시점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이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황 재해석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빠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처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보기. 감사 연습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기. 이는 부정적 감정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분노 관리. 현대에는 온라인에서의 분노 관리도 중요합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글에 화가 났을 때 댓글로 바로 반응하지 말고 24시간 기다려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 분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분노를 자극하는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분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분노와 함께 살아가기. 지금 당신 마음에 뾰족한 감정이 하나 있다면 꼭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당신을 삼키지 않게 그 감정을 당신이 다룰 수 있게 오늘 하루 그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분노를 다스리는 힘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없애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분노는 우리 삶의 불청객이지만 동시에 우리 내면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 신호에 완전히 지배당하지도 마세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노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 복잡한 인간관계,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분노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일종의 기술입니다. 운동이나 악기 연주처럼 계속 연습하면 점점 늘어나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그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말을 다시 전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삶에 불청객처럼 들어오지만 초대한 손님처럼 오래 머문다. 그 손님에게 언제 나가달라 할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지금 그 선택을 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함께 살아가되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 그것이 세네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이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여정을 시작해보세요.